안녕하세요. 세폴조합입니다.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조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하나시티즌 대 강원 FC K리그 경기에 대한 분석 요약입니다. 첫 번째 대전 하나시티즌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4-2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대전은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기반으로 한 공격 축구를 구사합니다.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활용해 중앙에서 연계 플레이를 만들어내며 중원에서의 패스 흐름과 풀백의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전방에서의 결정력과 중원 장악력이 좋아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경기가 많습니다. 수비에서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끊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이진현은 중원에서 패스 조율과 전진 패스로 공격 흐름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유선호는 전방에서의 활동량과 연계 능력, 침투 움직임이 좋아 득점 기회 창출의 중심입니다. 빅터는 체력과 제공권, 수비 커버 능력이 뛰어나 중원 밸런스를 잡아주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 선수들이 대전의 공격 전개와 중원 지배력의 중심을 맡고 있습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공식적으로 큰 부상 이슈는 없으며 기존 자원 대부분 출전이 가능합니다. 체력 부담 정도만 변수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은 적극적 압박과 공격적인 전술이 강점이며 중원과 전방의 조합이 좋아 최근 경기력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원 FC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4-2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강원은 속도 기반 역습과 전방에서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공격 패턴이 특징입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탈취한 뒤 빠르게 전진하는 전환 속도가 강점이며 수비는 지역 방어와 압박을 병행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는 중원 장악력 부족과 수비 라인의 흔들림이 나타나 실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티치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갖춘 공격 옵션으로 강원의 득점 루트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강현은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빌드업을 동시에 담당하며 팀 전환 플레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송준호는 수비 라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지만 최근 팀 전체 수비 불안 속에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이 선수들이 강원의 공격 전개와 역습 중심축으로 평가됩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주요 결장자는 없지만 체력 소모가 누적되며 경기 내 집중력 저하가 간헐적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원은 속도와 역습이 강점이지만 수비 안정성 부족이 지속적인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최근 5경기 4승 0무 1패. 대전은 최근 확실한 상승세로 공격력과 중원 주도권 확보가 돋보입니다. 안정적인 득점력과 경기 내 압박 완성도가 높아 경기력 안정감이 매우 좋습니다. 강원 FC입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강원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득점력은 존재하지만 수비에서 실점이 잦으며 경기마다 편차가 큰 모습을 보여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정리하면 대전은 최근 흐름 경기력 모두 상승세인 반면 강원은 수비 불안으로 경기력 기복이 큰 편입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대전은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 강원의 수비 조직을 흔들 것으로 보이며 중원 장악력도 우위가 예상됩니다. 강원은 전환 속도와 역습이 강점이지만 대전의 압박 강도에 얼마나 버티느냐가 핵심입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전의 중원 측면 결합 플레이가 강원의 수비를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 강원의 역습 속도가 대전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을지, 최근 상승세인 대전 공격이 강원의 수비 불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는 팀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것이라는 점, 대전의 주도권 마이너스 강원의 역습이라는 경기 구도가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대전은 전술적 완성도, 압박, 공격력 모두 강원보다 우위에 있으며 최근 흐름 또한 좋습니다. 강원이 역습으로 한두 번 찬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우위는 대전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대전 하나시티즌 2대1승 또는 대전 3대1 승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전의 중원 우위와 안정적인 공격력, 그리고 강원의 수비 불안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FC 서울 대 김천 상무 K리그 경기에 대한 분석 요약입니다. 첫 번째 FC 서울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4-2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FC 서울은 4-4-2 기반의 조직적인 빌드업과 좌우 측면 활용을 중심으로 경기를 전개합니다. 중원에서의 점유율 유지, 윙어의 1대1 돌파, 풀백의 오버래핑이 핵심이며 전방에서는 조영욱, 제시링가드 조합을 중심으로 연계 패턴을 만들어갑니다. 다만 최근에는 득점력이 떨어지고 골 결정력 부진이 나타나는 모습이며
수비에서는 실점은 줄었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다소 느린 편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제시 링가드는 전방에서 연계와 침투로 공격 전개를 돕는 서울의 핵심 크리에이터입니다. 조영욱은 활동량과 속도가 좋아 전방에서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올리베이라는 개인 돌파와 득점력 모두 갖춘 측면 에이스로 서울의 공격 활력소입니다. 이 세 명이 FC 서울의 공격 전개와 골 기회 창출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특별한 결장 이슈는 없으며 주전 대부분이 출전 가능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조직력 있는 빌드업과 측면 돌파가 강점이지만 결정력 저하가 최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김천 상무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4-2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김천은 활동량과 압박 강도에서 K리그 최상위권을 자랑합니다. 4-4-2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전후반 내내 강한 압박을 걸며 공을 탈취하는 순간 빠르게 전진하는 전환 속도가 특징입니다. 득점 패턴은 양측면 속도 중앙 침투 조합,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다수 보여줍니다. 수비에서는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지만 라인이 높게 올라가는 만큼 뒷공간 노출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문창진은 패스 전개와 공격 기여도가 매우 높으며 김천의 빌드업 중심입니다. 이근호는 제공권과 침투 감각이 뛰어나 득점 기회에 꾸준히 관여합니다. 김지현은 속도와 활동량을 살린 침투형 공격수로 김천의 전환 공격의 핵심입니다. 이 선수들의 조합이 김천의 압박 축구와 빠른 역습을 완성합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가벼운 로테이션은 있지만 주전급의 큰 결장은 없는 상태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김천은 압박 체력 전환 플레이가 강점인 팀이며 최근 득점력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FC 서울입니다.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수비 안정성은 올라왔지만 공격 전개와 결정력 부족이 문제입니다. 득점력이 감소하며 경기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천 상무입니다. 최근 5경기 3승 0무 2패. 김천은 기복이 있으나 공격력은 꾸준하며 특히 전환 과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패배한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가며 뒷공간이 크게 흔들리는 단점도 드러났습니다. 정리하면 서울은 수비는 안정적이나 득점력 부진이 문제이고 김천은 압박과 역습은 강하지만 수비 리스크가 존재하는 흐름입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FC 서울은 점유 기반으로 빌드업을 시도하며 측면에서 기회를 만들고 김천은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서울의 느린 전환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서울이 빌드업 과정에서 김천의 강한 초반 압박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가 첫 번째 핵심 변수입니다. 반대로 김천은 특유의 빠른 역습으로 서울의 센터백 라인을 흔들 기회를 노릴 것이며 서울은 김천 수비가 노출하는 측면 공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결국 전방에서 결정력을 더 잘 발휘하는 팀, 그리고 중원 압박 싸움에서 우위를 잡는 팀이 경기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서울의 점유, 측면 전개대 김천의 압박 역습 구도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서울은 안정적인 수비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겠지만 최근 결정력 부진이 변수입니다. 김천은 체력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 수비 뒷공간을 노릴 확률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1 무승부 또는 김천 상무 2대1 승 가능성도 존재. 서울의 공격력 부진과 김천의 압박 강도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팽팽하지만 김천 쪽이 조금 더 유리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FC 안양 대 수원 FC K리그 경기에 대한 분석 요약입니다. 첫 번째, FC 안양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4-2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안양은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기본으로 하는 공격적인 운영을 펼칩니다. 중원에서 템포를 주도하며 산토스 주키치를 활용한 측면 돌파와 크로스, 주앙모타 마우리데스 조합의 중앙 연계 플레이가 공격의 중심입니다. 빌드업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수비도 라인을 높여 상대의 전개를 끊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침투와 압박 회복이 좋아지며 경기 대부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시간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산토스는 측면에서의 돌파, 1대1 크로스 능력이 탁월하여 공격 전개 핵심입니다. 누노 주키치는 전진 패스와 템포 조절이 뛰어나 미드필드 지배력의 중심입니다. 마우리데스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중심의 마무리 역할 담당입니다. 이 선수들이 안양의 공격 위력과 점유 기반 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전력입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주요 부상자는 없으며 기존 전력 대부분 출전 가능합니다. 체력 관리만이 변수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안양은 압박, 점유, 측면 돌파 모두 안정적이며 전술 완성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도 상승세입니다. 두 번째, 수원FC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5-1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수원FC는 역습 기반 축구를 추구하지만 최근에는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잦고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흔들리며 실점이 많아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전진 압박이 약해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밀리는 경향이 있고 전방 삽입 제리 디아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측면 공간 노출 또한 반복되는 약점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삽입은 고립 상황에서도 찬스를 만드는 결정력형 공격수입니다. 제리 디아스는 역습 전개와 침투 움직임의 핵심입니다. 윤빛가람이 투입 시 빌드업 안정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선수들이 수원의 역습 패턴과 공격 연결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주요 결장자 없고 대부분 출전 가능하지만 최근 경기력에서 집중력 저하와 체력 부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원FC는 역습 속도가 강점이지만 수비 안정성 부족과 경기력 기복이 지속적인 약점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FC 안양입니다.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안양은 지속적으로 경기력이 좋습니다. 압박 완성도, 측면 공격, 득점력 모두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수원FC입니다. 최근 5경기 0승 2무 3패. 수원은 수비 흔들림과 빌드업 실수, 전방 고립이 계속되며 전반적으로 하락세의 흐름입니다. 정리하면 안양은 최근 경기력, 공격력 모두 상승 추세이며 수원FC는 경기력 편차가 크고 수비 불안이 두드러지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대전 강원 분석에서처럼 구조를 동일하게 정리하면 안양의 측면 돌파와 중원 조율이 수원 수비를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원의 역습 속도가 안양의 높은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상승세인 안양의 공격이 수원의 불안한 수비를 파고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국 중원 주도권을 잡는 팀이 경기 흐름을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안양의 점유와 측면 전개가 중심이 되는 흐름 속에서 수원의 압박과 역습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안양은 전술적 완성도, 압박, 공격력 모두 수원보다 우위이며 최근 흐름 또한 확실한 상승세입니다. 수원이 역습으로 한두 번은 찬스를 만들 수 있으나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은 안양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FC 안양 2대1승 또는 안양 2대0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양의 중원 우위, 측면 공격력, 전방 압박은 결국 수원의 흔들리는 수비 안정성과 대비되어 경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